그러니까 이 시간을 또 이제 잘 또 아깝지 않게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지금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반 요 지금 시간 동안 지금 10시입니다. 그래서 10시 한 11시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를 한 군데 몰빵해도 되는 시장이고 분산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이고, 그러면 나는 어떤 장단에 맞출 건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실수가 하나가 나와도요, 그게 만회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들, 그다음에 시장 내용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니까 지금 좀 더 잘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앞서서 대표님 두 분에서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에서 같이 방송 진행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혼자 진행하는 하는 걸로 이제 넘겨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생존 단타를 이제 혼자 진행을 했었습니다. 단타를 하는 방 플러스 시장 보는 방 이런 것들 시황 보는 방이죠. 시장 보는 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근데 인사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해 계신 분들 인사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예. 자, 또 이제 일주일이 벌써 또 지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마무리하고. 지금 오늘 또 금세 금요일이 좀 됐는데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오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여러분들 오늘 좀 건강 관리 또 어디 이동하실 때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인사하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 배경이 좀 밝아요. 역시 울 대표님이 초고, 뒤에는 얘기 안 할게요. 민망하네. 수익 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혼자서도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인사 한 번씩 또 해주시고,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금 10시 4분, 지금 시간 맞는 거죠? 예, 10시 4분 좀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들 시장 걱정이 조금 많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아직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게 포인트들이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내가 이 주식을 왜 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는 계좌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지금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저는 방향성 예측 못한다고 좀 말씀드렸고, 왜 저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예측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달러 방향성, 금리 방향성 최근에 거기에 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예측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은 변덕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변덕이 심할 때 나는 기준점을 뭘로 잡고 볼 거냐?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져서 매수 기회냐, 종목이 밀려서 매수 기회냐?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매크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연기금 이야기하면 왠지 연기금 수급 따라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기준점을 좀 잡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연기금 쪽의 포커싱이 과연 뭐냐, 이제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요거 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전체 자산 규모가 1,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 거기서 대략 우리나라 그 연기금의 주식 목표치가 15.9% 국내 주식이죠. 그 다음에 지금 피디님이 화면 잘 나가나요 지금? 잘 나가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이 2023년 기준에서 30% 정도 좀 됩니다. 그다음에 2024년 말 목표치가 얼마냐면 15.4%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연기금이 운용하는 요 운영 정책을 지금 보시면
목표치가 15.4%라고 아까 좀 전에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기금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기금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요. 여기 지금 내용이 11월 말 기준,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연기금이 작년 2024년 11월 말 기준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냐면 금액적으로 140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11.9%. 근데 아까 보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목표치가 얼마라고요? 15.4%가 목표치를 채웠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11.9 정도로 11월 달을 진행을 시켰어요. 물론 아직 12월 달 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한 4% 정도가 미스입니다. 그러면 3.5 정도가 좀 미스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은 전체 운용 자금의 4%면 대략 얼마예요? 4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40조 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는다,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40조 원을 더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40조 원을 더 채워 넣어야 된다면 뭐냐면 매달 대략 3조에서 4조 원 정도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 목표치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연기금은 시장이 빠지나 오르나 계속 사고 있어. 우리나라 증시에서. 근데 연기금이 매수하는 시장은 여러분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이것도 한번 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 드렸던 그런 내용이니까 소리 작아요?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좀 조정 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요 보라색 색깔 있죠? 보라색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실상 일정 체크하고 어떤 종목을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매매할 만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 단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집중 투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는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신. 예. 근데 그 확신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냐면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고요. 외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연기금 쪽이다. 근데 그 연기금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매수한 금액이 7조 6천억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0조 원 팔 동안에 개인들의 매수,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연기금은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뭐냐면 탄력적으로 매수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수가 밀리든 업종이 밀리든 근데 밀렸다가 올라올 때 탄력이 강해져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10월 달부터는 지수가 좀 약했어도 나는 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물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기금의 어떤 포커싱을 좀 맞춘 전략이 여러분들 좀 중요하다고 좀 보이시는데 지금 작년 11월 기준에서는 12%. 근데 주가가 좀 올라오면 당연히 이 비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지금 올라오면은 당연히 연기금이 매수해 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적어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600 라인까지 2550에서 2600 라인까지는 대략적으로 뭐가 진행될 수 있냐면 그래도 계속 박스피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자세.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순환매에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괜찮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룸까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거는 요거를 좀 잡고 보시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기금이 매수해 줄 때 어떤 종목들이 잘 버티잖아요. 재료가 있든 뭐 실적이 좋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거의 뭐 찐으로 틀림없는 어떤 확률로 제가 볼 때는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포커스. 그래서 요 기준점을 좀 잡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피 밀려 코스닥도 지금 음봉이에요. 하락 전환됐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날 우리가 테마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상 뭐냐면 피로감이 굉장히 좀 클 수 있거든요.
큰 그림 한번 잡아놓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 뒷대응이 굉장히 조금 쉽다라. 그러니까 쉽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뭔가 믿을 만한 아군들이 지금 생긴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요인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은 당연히 좀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좀 중요한 어떤 포커시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종목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좋은 종목들이 물론 많죠.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하 대표님이 이야기하셔갖고 뭐 답변 드리긴 했는데 우리 저희 지금 채팅창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뭐 수익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오늘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차익하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차익했다라는 건 뭐 사실상 그거밖에 못 간다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건 매일 한두 개씩은 차익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죠. MSC 솔루션 같은 경우. 그림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MSC 솔루션 이거 신고가 종목. 네, 신고가 종목. 오늘 9%까지 움직였네. 지금도 한 7% 올라가거든요. 근데 피디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골든벨 뭐 어떤 내용이에요? 하 대표님이 말씀하신 골든벨이 뭐지? 그 시청자분이 예.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국어에다가 실이랑 동달았는데 아까 옆에 있던 거 그거 만지니까 뭐라고 하시던데? 그거 이제 어. 지금 되실 것 같아요. 상징이 너무 그 종목이 좀 잘 가서 그러면은 그 종목이 잘 가면 그거를 막 방송에서 흔드시는 거. 그렇죠. 그럼 뭐 몇 프로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애군을 뭐 쫓는다니까 예. 많이 나와서 VR 지킬 때 다.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좀 딸기리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도 있고. 자 다음에도 저도 한번 좀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실 때 차트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요거 좀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볼까? 옛날에 저 그 했던 세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신고가 종목 낙폭과대 제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업종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전혀 새로운 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작년 10월 달에 엔터주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엔터 이야기가 또 요즘에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우리도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어떤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회를 잡았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10월 달. 근데 엔터주 제가 매수 사인 드릴 때는 엔터주는 다 괜찮다. 네 가지 있죠. YG, SM, 뭐 JYP, 하이브. 그다음에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저께 신고가였죠. 얘도 지금 보시면 10월 달에 요 흐름이에요. 근데 17만 원짜리가 24만 원 됐고 대략 한 30% 4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우리가 5만 원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사인이나 신규 매수 사인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8만 원까지 올라오면 대략 얼마냐? 5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중간에 저는 샀다가 비중 줄이고 또 비중 채웠다가 또 비중 줄이고 챙겼다가 또 흐름 보고 다시 사고 약간 이런 전략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타는 철저하게 단타로 접근을 하고 추세로 볼 거는 추세로 접근을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업종의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한컴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지난주지 이거는 요 자리. 예. 그다음에 지난주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박스권.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다. 그러면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SRAM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한국판 사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시간에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31일 날 종가가 얼마? 22만 2,500원이에요. 6,500원. 근데 현재 26만 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해 있습니다. 13% 15%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돈다고 순환매가.
예. 그러니까 어떤 주는 뭐가 세고 어떤 주는 뭐가 세고.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MSC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요 위치, 요 위치 2월 4일 날 매수를 해서 장 중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신고가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이틀 조정받고 오늘 갭 떴어. 근데 갭 떴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냐면 현재 보시면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63,400원이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 근데 오늘 그 신고가를 어떻게 벗겨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따라 붙을 때는 과감하게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섞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플러스 신고가 종목을 같이 보자.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력들, 메이저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느 정도 단타거리가 있어야만 시장이 좀 좋아졌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장도 할 만한데? 먹을 게 많네? 간 종목이 많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해볼까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력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고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량 떠나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웬만해서 여러분들 악재가 나오는데 그 악재거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관세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이슈지만 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방향성이 무조건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지금 본 대로 뭐가 중요해? 시장에 악재가 나왔어. 밀려. 그러면 누가 사준다고요? 연기금이 매수해 준다고. 근데 그 연기금이 매수한 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맞잖아요. 계속 사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번 주도 한번 볼까?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한 주.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개파락 나왔죠. 캐나다 멕시코 관세 때린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새로운 게 없어요.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기금이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줄이고 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는 매수가 확 들어오지. 예.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을 먼저 우리가 탑다운으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뿐만 아니라 항상 이야기해요. 반도체는 당연히 우리가 뭐 에이직, 그러니까 에이직이라고 하면 이제 주문용 반도체인데 그게 지금 뭐 HBM이나 아니면은 뭐 유리기판이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소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CXL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거니까 자꾸 확산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날의 강한 것만 우리가 쫓다 보면 엇박자가 여러분들 잘못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위험하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음봉 매수, 기본 물량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제가 불타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카카오도 좀 관심 많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십니까? 카카오.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고기에서 지금 카카오 지금 보시는 분들 계세요? 카카오 버린 지 오래? 카카오 버리셨어요? 아, 그치. 버린 지 오래되셨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예. 오르레니만 남았다입니다. 하여사님의 식탁님. 어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그거 할 때 카카오 요나에 종가 베팅했거든요. 사실 수익 많이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요나에 종가 베팅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카카오나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상상력이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실적으로만 보면은 매매가 되게 힘들어요. 실적으로만 보면 왜? 실적은 항상 후행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동행지표 내지는 앞으로 조금 내다봤을 때 뭔가 기대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마치 정치 테마를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뭔 정치 테마냐.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투기판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뭔가 상황이 되게 좋아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케이 잘 가 좋아. 어떤 재료가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막 들어가기 쉽나? 그다음에 얘가 지금 뭐 실적이 뭐 당장 좋아져요? 그럼 삼성의 로봇에서 엄청난 성공을 과연 거둘 수 있을 거냐?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삼성 쪽이 인수되고 뭔가 기대치 요인이 생기니까 바바박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항상 갭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상력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상 딥시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수용으로 전락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쓰는데 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갖다 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딥시크를 이제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다. 그럼 당연히 걔네들 사용 금지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쪽이 이제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픈 AI와 협력 관계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또 진행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AI가 미국한테 뒤처진다, 중국한테 뒤처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역량이 있는 게 이쪽이니 뭔가 기대치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이 큰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얼마 엄청나게 급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오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6% 이번 주 18%까지 올랐네. 오른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이제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 대형주가 움직여주는 파동이 매주 나타나고 있다. 언제? 작년 10월 이후에는 그 탄력들이 굉장히 지금은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16% 올랐지. 그러면 이게 시장이 보는 뷰 자체가 일주일 동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른 거는 또 서서히 비중 축소하고 다른 거 뭐 있나? 근데 뭐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무조건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거 괜찮네. 그럼 수급 보고 들어오는 거.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께 제가 그저께 매수했어. 그럼 어저께 대형주로 4, 5% 여러분들 단타 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어떤 한계치가 없는 거니까. 물론 제가 이제 비중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얘 지금 보면은 고점은 아직 안 넘겨졌죠. 그러니까 나는 카카오가 지금 별로 안 좋아. 김범수 지금 보니까 그냥 좀 그래. 그래가지고 야는 조금 별론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이 종목을 살 기회를 어떻게 놓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중요하단 말이지. 근데 뭔가 내용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많이 부각이 됐었다고 하면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카카오랑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은 좀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은 계속 뭐가 될 수 있다, 박스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센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신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차 전지가 윗꼬리가 생겼다. 2차 전지가 오늘 윗꼬리가 생기면 안 좋은 거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앞으로 시장도 그렇고 과거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차지할 때가 있고 기본적 분석이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할 때가 있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 올랐다 밀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기술적으로 비석형, 음봉, 윗꼬리, 그죠? 그럼 그건 뭐예요? 매물이죠. 올라갔다가 빠지면 좋지 않아요. 빠졌다가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그 속도가 빠를수록 여러분들 좋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 속도 때문에 여러분들 덕을 못 볼 수 있다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시장이 한번 잠깐만요. 어디가 있어?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말이 좀 빨라요? 중간에 한번 체크하면서 가야겠다. 말이 좀 빠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말이 좀 빠르면 조금 그거 하게 할게요. 자리 계신 분들 또 답변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게 소통 방송인데 그죠? 얘기하다 보면 뭐 혼자 얘기 막 끝날 때도 있긴 한데 오케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TV 방송은 사실 그 시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 근데 얘기를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지금 보면 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요 날 주말을 우리가 보내고 오니까 악재가 떴어. 야,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맥인데 누가? 미국이. 그러더니 열받아 갖고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도 뭐예요? 야, 우리도 맞불 작전해.
요 부분이 나왔어. 야, 그래서 관세 전쟁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역시나 미국이 지금 약간 우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유예라는 거, 그죠? 근데 25%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 예전에 나왔던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니까 이거 나왔던 건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컨센인 거지. 컨센에 맞춰졌네, 내용이 나왔네. 근데 보니까 관세는 바로 안 부과되고 2월 4일 날 한 달 어떤 기간이 연장됐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밀렸지만 반등이 뭐예요? 빠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회복이 빠르다, 힘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장에 여러분들 의외로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탄력이 좋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작년에 제가 그 생존 단타 진행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 방송이든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그 뭐냐 거품이 좀 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거품이 좀 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신용잔고 있잖아요. 신용잔고가 아직까지도 낮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낮다라는 거는 거품이 많이 꺼졌다라는 거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두께로 보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상 지금 뭐 16조, 뭐 17조 이렇게 좀 되어 가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밀렸죠. 최상단으로 보면은 대략 이게 얼마예요? 20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럼 신용잔고가 저점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용잔고는 여전히 고점 대비 낮은 상태.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사실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특히 코스피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투기판이라고. 뭔가 미래 확정적인 게 아직은 없어요. 오히려 실적으로만 보면 하이닉스가 좋잖아. 하이닉스는 뭐 물론 잘 가요. 탄력적이지. 실적으로만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고. 조선도 여러분들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가격으로만 보면 비싼 종목이 오히려 잘 가는 것들이 많죠. 가격이 좋은데 못 가는 것들도 많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 논리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모멘텀 플레이, 어떤 재료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고 재료거리가 반드시 어떤 좋은 실적을 담보하는 건 아닌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투기판 이꼴 거품이 끼는 과정, 거품이 끼는 과정에선 당연히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 뭐가 생기냐? 탄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거는 좀 더 연장된다라고 봐요, 사실상. 그러니까 돈이 지금 시장에는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워낙 지금 한정적인 돈 안에서 어떤 회전이 나타날 때 뭔가 꺼리나 파워가 좋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일단은 버스는 계속 이제 오는 거지.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우려감을 갖고 시장을 보다 보면 그다음에 이게 익숙치가 않으시면 기회를 계속 놓치죠. 그러면 당연히 기회를 놓치면 포모에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사실 앞으로는 박스피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 다만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 기준에서는 2600 부근에서는 조금 매물대가 더 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는 우려감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왜 트럼프도 지금 사실상 미국 시장을 박살내면 여러분들 뭐냐면 자본소득세 미국에서 그죠? 큰 어떤 세금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어떻게 없애버리는 셈이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소득세 있죠, 뭐 관세 있죠, 법인세 있죠, 자본소득세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관세 많이 매겨갖고 뭐 세금 충당한다고 하지만 주식 빠지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빵꾸 지금 심각한 이야기만 안 하면 굳이 거기서 어떻게 세금을 잘 걷어낼 수 있는데 그거 보수를 만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눌러주는 역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눌러주는 역할. 그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차트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해요. 박스권 그다음에 아니면 이 고점이 만들어진 거 있지.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올라가서 고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더존 비중 같은 경우도 뭐가 됐습니까? 오늘 이제 뚫었잖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뚫렸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뚫릴 자리가 있는 차트를 굉장히 좀 좋아하죠. 그래서 수렴 패턴.
그다음에 지금 그 수렴 패턴이 이제 박스권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요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지금 얘는 뚫려 버렸어. 왜 그러냐면 네이버, 더준비주얼, 우리가 한컴, 이스소프트, 그다음에 뭐 코난테크 우리가 지금 매매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사실상 이런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짧게는 15에서 많게는 뭐 4, 50%까지 저희가 성과를 낸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하 대표님 이야기하셨잖아. 뭘로 성과 보셨냐고. 근데 이게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한 번 기회 놓치면 따라붙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럼 뭐 따라붙기가 쉽지 않으면 다음 거 기다리시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특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 주간 관세 때문에 악화됐지만 결국 유예가 되면서 시장은 올라왔다. 거기서 외국인들 연기금 수급이 좋았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럼 이제 다음 주나 우리가 유망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 전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장 전략은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항시 일부 현금 보유하며 회전율 높이는 전략. 그죠? 좀 빠르죠. 이야기가 좀 빠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공간이 약간은 좀 그래요. 노트북이 지금 제 앞에 있긴 한데 잠깐만. 아이고. 자, 일단은 지금 뭐 이런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10시 전에 여러분들 윤곽이 나오죠. 윤곽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종목은 아침에 그냥 딱 움직임이 나오고 약한 종목은 아침에 딱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계속 그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시간 안에. 그죠? 그러다가 이제 2시간 아니 2시 반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시장 전략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과 중국 지금 현재는 뭐 통화한다 그랬는데 통화 안 하고 있죠. 시진핑 트럼프가. 그죠? 그러면 그게 언제 재개가 될 거고 갑자기 으르렁대면서 조금 갈등의 상황으로 가면 시장은 또 내려올 거고 금방 내려올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최악의 상황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 현재로서는 그냥 서로 기싸움하는 정도 수준에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는데 중요한 타이밍이 3에서 4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를 파악을 하고 3, 4월 달에 그 윤곽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기 랠리 그게 지금 작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니 거품 시장이 좀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타이밍을 좀 보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타이밍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종목을 마냥 들고 있는 게 당연히 가장 많이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올라가거나 AI가 지금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게 된 이유 자체도 어찌 보면은 AI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된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뭐 더존비주얼, 실적이 좋아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 예? 뭐 한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요?
오버 반도체 요즘 흐름 좋던데. 그치 관세 영향이 좀 더 덜하죠. 또 필쪽도 뭐 일단 좋아. 관세 영향도 덜해. 또 뭐가 있을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지금 AI 이런 것들이 거의 세트예요, 사실. 그지? 근데 그날 그날에 따라서 미국의 뭐 테슬라가 올랐냐, 아니면 언유주얼 머신 뭐 ETF가 올랐냐, 그러니까 어떤 뭐 스페이스 X를 포함한 ETF가 뭐 상승했냐, 우주항공주가 오르냐, 따라서 그럼 양자 관련주가 오르냐,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우리나라 뒤따라가는 그림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건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올라간 이유 자체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대로 관세 영향이 좀 적다,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 내용도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치? 딥시크라는 게 여러분들 툭 튀어나왔죠. 야, 보니까 지금 비용이 얼마 안 들어. 그래서 지금 GPU가 앞으로 필요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돈 투자 많이 하는 GPU가 어떻게 앞으로 투자가 줄어들 거야. 그게 지금 엔비디아 급락 이유잖아요.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하드웨어 쪽으로 어디 소프트웨어로 옮겨갔죠. 흐름 자체가. 근데 딥시크라는 변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잖아. R1이라고 하는. 그 제품 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면 변수 때문에 갑자기 흐름이 바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하나가 고정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를 너무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리스크가 돼. 그러면 그런 변수가 나왔을 때 돈 들어가는 쪽으로 일단은 탑승을 하면 조금 더 연장이 돼요. 마치 코인 시장에서 돈 몰리듯이. 그래서 타이밍들은 계속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항시 일부 현금 보유하면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20에서 40%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 근데 그런 어떤 상수 자체가 크게 지금 작용하기보다는 변수가 드러났을 때. 근데 그런 변수가 있는데 관세 영향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매수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 뭐 코난테크, 뭐 우리나라 뭐 한국의 팔란티어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러면 요것들은 사실상 조금 더 지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 뭐가 순환매가 나타난다. 이제 그 부분들인데 종목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지수 무조건 기준점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지수예요. 지수. 근데 이제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차트 모양 어떤 패턴을 그리냐는 당연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패턴까지 지금 뭔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시간 잠깐 얼마야? 10시 40분이네.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최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만. 자, 이렇게 보시면 LIG 넥슨이 박스권이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딱 이 시간에 그다음에 지지난주는 한컴 이야기 드렸죠. 두 가지. 그다음에 업종은 엔터 AI. 그다음에 지난주 이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그 LIG 넥슨 유망하다. 그래서 뉴스 딱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어떤 뉴스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뭐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이제 자료들을 이제 올려드리지만 지난번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요 내용들 보면 그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시킨다. 그러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 하나밖에 없잖아. 물론 LIG 넥슨이 올라가면 그 밑에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사실 뭐 방산 무슨 종전 이야기 나오는데 방산이 왜 가냐? 뭐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현대로템도 많이 급등하고 LIG 넥슨도 흐름 좋고 MSC 솔루션 같은 경우도 흐름 좋잖아요. 종전을 하든 말든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인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시장을 좀 보는 건데 사실상 방산 매매가 여러분들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 그냥 패턴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도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오죠. 그냥 박스권 자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요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 캐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차트 모양이 여러분들 보시면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차이점이 뭐라고 봐? 지금 LIG 넥슨은 위에서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박스권이죠. 그죠? 예. 위치의 차이인 거지 내용은 똑같아.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있죠. 야, 우리나라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카카오랑 지금 오픈 AI랑 협력하게 되면 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게 지금 여러분들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기대감이라고 표현하지. 맞잖아요. 뭔가 현실화된 건 없는데 얘 야 혹시 맨날 꼴등하던 내가 반에서 1등하면 어떡하지? 대박인 거지. 근데 그 뚜껑을 아직 우리가 열어보지는 않았고 열어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디데이가 잡혀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얘 가르쳐준대. 그럼 어떻게 해? 그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위치에서는 21선 JTR 내지는 요 박스권 플레이로 접근을 하시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또는 돌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시장에서 돈 들어가는 종목이 그렇게 다수가 있지 않아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어떤 주에는 열 땡기고 어떤 한 주는 열 땡기고 어떤 한 주 열 땡기고.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딥시크라는 변수 때문에 AI가 강화됐지. 우리나라에서. 왜? 관세 영향도 덜 받고. 근데 AI 개발 역량도 있는 애들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그 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100%라는 건 없어.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말자고. 대신 그런 거는 항상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균형감 있게 분산. 그러면서 뭐 해요? 그 수급적인 내용, 뉴스플로우를 계속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잘 저는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움직임이 나타나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뉴스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좀 대응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똑같죠. 고점 자리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는데 아직 안 빠졌죠. 요날 급등, 그죠? 이틀 조정. 근데 어제 오늘 거래가 많이 말라 있어.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뭐 경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 저항인데 지지 저항. 지지를 받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어디까지? 저항까지.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박스권이잖아요. 차트만 보면은 그림 그리기가 여러분들 되게 쉽고 차트대로 움직여주는 시장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번 했을 때 8, 9번이 맞으면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근데 카카오페이 혼자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카카오가 올라가면 뒤에 따르는 뱅크나 페이가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요거는 관종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올라오고 특히나 미국이 현재 어떤 패턴을 그려주고 있냐.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경쟁자죠. 미국 입장에선.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니까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그죠? 밥그릇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트럼프가 막 그 너무 심각하게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당장에 시행시켜 가지고 뭔가 이제 분위기 자체를 싸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타이밍일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죠. 박스권. 그러면 나스닥이 세다라는 거는 AI 하드웨어나 AI 소프트웨어가 둘 다 강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왜? 지난번에 요것도 견뎠던 시장이니까 조금 더 상승 내지는 횡보로 유지가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나스닥 움직이면은 당연히 이런 카카오나 이런 것들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현재로서는. 근데 보면은 윤곽이 제가 아까 JYP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10월 달부터 바닥 잡더니 그 이후에 많이 땡기네요라고 해서 10월 달에 바닥이 잡혔어. 근데 한두 달 정도 보통 이어지거든요.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데 30에서 많으면 100% 이상도 움직여요. 주도주 섹터 안에서는 그게 대장이면 당연히 그 이상,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후발주 그냥 중간 정도만 해도 그 정도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바닥이다라는 윤곽을 여러분들 10월 달에 우리가 잡았다니까.
저 회원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이브나 JYP 제가 계속 그 동안에 엔터 강조했던 거. 작년 연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하이브 이야기 드렸잖아요. 계속 우상향하죠 이거. 근데 모멘텀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근데 이게 매매가 지나고 보면 뭐 40% 30% 올라 있어서 좋긴 한데 맨날 그날 막 방방 뛰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매매가 재미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그걸 읽어낼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올라가고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AI는 좀 더 간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같이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패턴은 뭐예요? 그냥 박스권. 박스권 돌파 전에 매물수와 양호하기. 게 중요. 자, 그다음에 좀 더 볼게요. 야, 근데 저 대왕고래는 참 그거다니 진짜. 대왕고래는 와 갑자기 근데 어제 그 뉴스가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그거 했나 했더니 또 산업부 쪽에서 또 발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대편이 약간 좀 그거 하면서 뭔가 이제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어저께 내용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와가지고. 잠깐만 저거 좀 그 채팅창 좀 볼까요? 지금은 실적 발표하고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죠. 사실상 BHI 실적 좋게 나왔나? 제가 요거는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연결 영업이 235억. 근데 요거는 올라갔다 우리나라 SMI 관련주가 BHI나 그 다음에 두산 에어빌리티나 현대 건설 이렇게 있죠. 현대건설은 꽁치로 좀 느지막이 같이 좀 따라가는데 요게 조금 매매하시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 저는. 지금 뭐 슬로바키아인가 그쪽에 이제 유럽 쪽에 수주 포기했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아요. AI 산업 성장, 그러면 전력 인프라 플러스 미국 원전 발전소. 그래서 뭐 스케일 파워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건데 그게 계속 지금 유지되면서 강화될지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할 때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제가 분석력이 좀 떨어지는 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기 올라가다 매물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반도체 분야인데요. 반도체에서도 똑같아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하드웨어잖아요. AI 하드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그죠? 그 다음에 뭐 AI 관세 영향이 없는 거,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거예요. 당연히 내용은 뭐 유리기판,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뭐예요? 소켓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이직 반도체, 중량 반도체죠. 그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CXL도 있긴 한데 요게 조금 그래요. 근데 어제 TCK가 실적 발표하고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에 사실 좀 중요한데 뭐 코미코도 어저께 흐름이 좀 좋았고, 뭐 최근에는 HPSP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매각 이슈가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업황이 좋아야 뭐가 돼요?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무에서 유가 돼서 성장이 높은 분야가 유리기판이잖아요. 왜? 아직 상용화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수급이 붙으면서 방방 뛰는데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 성수기냐 아니면 성장이냐? 이제 그 차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저는 여전히 이쪽이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유리기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HBM 대장은 당연히 누구예요? 하이닉스, STI나 뭐 PSK홀딩스, 기타 등등 있는데 소켓 쪽, 이쪽.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 중량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는 애들 여전히 좀 유망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이 이쁘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번 올려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눌렸지만 뭐가 바운딩이 빠르죠. 그다음에 오늘은 쉬게 나는데 22선 어제 안착, 오늘은 이탈. 근데 이게 움직임 자체가 시장이 지금 밀리니까 완전 훼손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 양음량이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양음량. 양음량이 뭐냐면 이틀 양봉이죠. 오늘 음봉이죠. 내일 한번 다시 여기서 양봉으로 띡 들어오면 양봉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잠깐만 색깔 바꿔드릴게. 이렇게 너무 그거 했다 좀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음봉 다음에 내일 양봉 하나 띡 들어오면 이건 뭐다 다시 야 고점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가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ISC는 SK 계열사고 우리가 얘는 유리기판도 있고 HBM 그다음에 AIC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애들이지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 내지는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의 최대 밥그릇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참고로 성장성이 줄어들어도 그쪽 시장 자체가 뭐 크게 그거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물론 무조건 뭐 삼성전자 사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이닉스 사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전략이 지금은 그렇게 그거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윤곽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바닥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관찰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다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지금 드론 관련주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에이럭스 이런 것들은 뭐 제이션 시스템, 뭐 코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네온테크. 그러니까 찐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자율주행 드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에서 성과 내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 쪽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들면 그 안에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 드론,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다 세트예요. 왜냐면 다 인공지능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맞잖아요. 그지? 자율주행은 뭔데? 차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드론, 요거 갖고 전투기 대신에,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죠. 요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의 세트니까 무조건 사놓고 기다려야 되냐? 이제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게 비중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 좀 이제 다른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IP 있는 애들 있잖아요.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 비디오 코덱 IP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좀 뭐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모레 퍼시픽 어렵다. 지주사 사명 변경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주 같은 경우가 얘도 뭐 관세에 예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세론이 좀 나오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섹터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국 MRO 시장 진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오늘 뭐 다시 매수 들어오면서 흐름 좋은데, 조선이 하나오션이나 이런 거 말고는 1월달의 성과나 2월달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냐, 재료가 다 소진됐냐 이건 아닌데, 조선은 실적은 좋아요. 대신 주가가 올랐으니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뭔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아니면 성장주 쪽
관세 쪽에 영향을 받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굉장히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240억 정도 컨센팅인데 290억 표했죠. 오늘 올라다 밀려요. 근데 AI니까 얘가 어떻게 부스터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관세를 내가 뭐 안 때리겠다. 물론 관세가 예상보다 중국 60% 때릴 줄 알았더니 이제 30% 20%로 끝내네. 예를 들면. 근데 그래도 관세가 매겨지는 건 맞죠.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아직 우려감으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린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성장주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관세 영향이 덜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탄력이 훨씬 좋아요 지금은. 예. 아직까지는 그거 이외의 애들은 제자리에 정체돼 있거나 움직이질 않는 거죠. 자동차도 좀 비슷하고요. 예. 자동차도 제가 볼 때. 우주항공 관련주는 좋게 보는데 장중에 접근해야 되나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스페이스X 민간 우주선 발사 횟수가 늘어난다. 뭐 HBM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그거긴 한데 일단은 좋은데 뭔가 좀 지저분해진 느낌이 좀 있어. 기술적으로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게 고점 자리, 고점 자리, 고점 자리 패턴은 뭐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수렴 패턴, 그죠?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히나 단기 매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하고 요건 1, 2주 안에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면 종목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 장투 매매할 거냐, 단기 트레이딩 할 거냐, 스윙 거래할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 성과가 안 나와, 내가 예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 종목 교체해야 돼요. 과감히.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종목 아니면 옛날에 주도주였던 애가 싸졌으면 나는 그거를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인들이 진짜 안 좋은 습관이고, 개인들이 진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자꾸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생각을 해. 주식시장에서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게 자꾸 충돌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심리이기도 하고 매매 습관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오케이, 잘하셨어요가 되는 거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매매법을 변경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HBM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료거래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긴 한데 지금 장중에 들어가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패턴 자체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뭐예요? 이거 수렴이지, 수렴, 그죠? 깃대형이라고 해요, 깃대형. 깃발 같이. 왜 깃발 같은가? 이렇게 우리가 깃대형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찬란했던 그 어떤 시기에 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지, 잘 나갔지 했는데 철강, 조선, 뭐 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뭐 신저가나 안 가잖아요. 조선은 그나마 올라가죠. 누구 덕에? 미국 덕에. 그지? 왜? 야 내가 니네랑 협력할게, 봐줄게. 그래서 MRO 시장, 유지보수 시장 진출하니까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 근데 조선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비싸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2, 3년 걸려. 그러면 성장성이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왜 도크가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덩이가 굉장히 우리나라 넓은 것도 아니고. 배 만들 수 있는 공장의 규모는 한정적이고 이게 탄력적으로 증가되지 않죠. 증설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료가 사라진 건 아닌데, 조선도 중간에 우리가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많아. 근데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래요? 미국 때문에 그렇지 뭐.
야, 내가 너 봐줄게. 중국 일단은 찍어 누르면서 내가 니네 그거 해줄게.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하겠다. 자, 아무튼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슈어소프트가 좀 어려워요. 저도 이게 옛날에 우리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그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방산 연결돼 있죠, 원전 연결돼 있죠, 자율주행 있죠. 메인은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지분 줄여버리면서 주가가 많이 못 갔어. 왜? 지분 15% 있었는데 7%를 팔아버렸잖아요.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돈도 많은 애들이 굳이 10%왜 팔았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아니 팔 거면 지금도 뭐 다 팔든가 그럼.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자율주행, 근데 원전 자율주행에 좀 민감한 편이고 방산 쪽에는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의 종목이 잘 없어. 그래서 옛날에 뭐 요 사장님이 판교에서 유명했다고 하시긴 하던데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엄청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매출액은 조금 근데 늘어나긴 하고. 근데 어디까지나 그네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럼 그 관련주들을 흐름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수급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장투마인드는 아직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다라는 게 나쁜 게 뭐 아니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 뭐지? 헬스케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우리가 뷰티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 있죠. 뭐 보톡스도 있을 거고 필러도 있을 거고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음. 비만 그죠? 비만도 여전히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케어젠 흐름이 좀 좋잖아요. 케어젠도 왜냐하면 제가 뭐 비만 치료제를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비만 치료제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써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근력이 좀 빠진다고. 근력이 좀 빠지면은 근력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어떤 품목. 그다음 케어젠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계속 올려드리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옛날에 그 여기 전문가 대비할 때 혼자 매매했을 때는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 정지 당했었어요. 진짜 마음고생 겁나는 종목 중에 하나 이거. 진짜. 예. 그러니까 내용은 좋고 야 이런 기업이 있어? 재무적으로 보나 어떤 내용으로 보면은 진짜 좋은데 우리 식탁님 말씀대로 손이 그거 경험하고 나서 손이 안 나가요. 저 옛날에 지금 개인적으로 매매했을 때 이때 거래 정지됐어요. 2018년 19년도 이때. 아 죽겠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여쭤봤냐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사실상 횡보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이거 지금 몇 년이야. 아니 마진율이 뭐 50% 60%짜리가 어딨냐고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2023년도부터 24년 1년 넘는 횡보잖아요.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진짜 웃긴 게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조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면 뭐 파마리서치 뭐 얘는 뭐 그냥 잘 가죠. 근데 이제 뭐 휴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얘 지금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과연 얘가 끝났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직. 왜냐면 우리가 뭐 보톡스, 그러니까 보톡스 같은 경우나 뭐 필러나 이런 어떤 미용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해요. 왜?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고
사람이 이제 단순한 본능이지. 먹고 살만 하면은 당연히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에 또 신경 쓰게 되고 나이가 또 들면 안티에이징이 또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근데 이제 요런 균줄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균주 논란에 휩싸인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디톡스, 휴젤, 그다음에 대형 제약이. 근데 이제 전 세계 1등은 미국 에브비잖아요. 엘러간. 에브비가 엘러간 이제 인수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은 점점 커져요. 근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보톡스에 대한 어떤 시장도 커지고 필러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좀 커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클래시스나 이런 것들 고주파 치료제들 있죠. 예. 엄청 비싸던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모가 경쟁력. 그런지는 조금 됐는데 뭐 관리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그런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 되게 많죠. 예. 그래서 한 해에 몇만 명, 7만 명,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제가 통계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수출 주도형의 어떤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보여드렸냐면 횡보가 길죠. 횡보가 길면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상황에서 뜬금없이 급등을 한번 그냥 시켜버리니까 한 달 만에 그냥 몇백 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무조건 많이 담아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밀리잖아요. 근데 소강 상태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은 조금 저항 받고 조정 받으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헬스케어 뷰티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오늘 그러면 카카오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요 섹터 업종은 무조건 제가 종목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자율주행 섹터 로봇 드론 AI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칩셋 미디어 요거는 이제 제가 언급드리는 게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팹리스 IP 있는 애들. 왜냐하면 지금 영국 ARM 있죠. ARM 요것들이 올라가면 IP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헬스케어가 경기 영향을 좀 안 탈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야,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거 할 수 있겠냐?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자체 기술력 또는 그런 어떤 트렌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유럽 증시가 굉장히 세요. 자, 근데 유로스탁이 여러분들 1.6% 급등, 그죠? 독일도 지금 1.4% 급등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유럽이나 지금 요런 지역이 많이 가는 거는 왜 갈까요? 유럽 증시가 오른다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 유럽 증시가 올라. 왜 오를까요? 이거 여러분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유럽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의 흐름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순환매랑 연관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누구시냐? 까칠주랑이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까칠주랑이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중요한 게 미국이 작년에 좋았죠. 올해 1분기는 유럽이랑 국내 증시가 일단은 아웃퍼폼했습니다. 그죠? 2월 달은 미국도 괜찮고 유럽이 일단은 원픽이고 우리나라도 뭐 뒤처지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금리 인하하는 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에요. 왜? 아프니까 금리 인하한 거지.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때려버렸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금리 인하를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유럽 증시가 여러분들 올라간다. 근데 중국 쪽도 약간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조금 인하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명품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랑 사실 이런 어떤 뷰티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 뭐냐면 유럽 증시에서는 지금 뭐 에르메스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애들이 또 좋아. 에르메스는 신고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 주식이 잘 가. 근데 밑에 있는 뭐 제조업 섹터들도 조금 움직여. 근데 결국에는 중국 소비 시장이 약간 성장이나 글로벌 증시 약간 좀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건데 뷰티도 저는 거기에 좀 동참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연예인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는 이유 자체는 뭐 명확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자랑? 에이, 뭐 또 수익 자랑을 해요.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지금? 막 착한 척해 갑자기. 심택이 공시가 뭐가 떴지? 주식 선물 2단계. 아, 요거는 이제 심택이 갖고 있는 주식 선물 때문에 그래요. 주식 선물. 10% 올라가고 10% 이상이면 2단계 발동이죠. 1단계 10%까지, 2단계는 그 이상, 10에서 20%까지. 그다음에 VI 발동. VI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만약 이제 10% 이상, 우리가 시초가 대비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가 조금 멈추죠. 왜? 과열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입니다. 잠깐만. 아까 누가 루님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 시장 수급 좀 볼게요. 자, 일단 뭐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아까보다 조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금요일장 같은 그런 날이긴 한데 하락 종목주가 오늘 좀 많아지나. 600개, 1000개. 오늘 하락 종목주가 좀 많아요. 오늘 1700개, 1600개네. 1600, 1700개. 잠깐만, 일정이 지금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 뭐 앞서서 일정을 또 봐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잠깐만요. 오야, 뭐 뉴스가 나왔네. 송대관 씨가 별세하셨어요.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하셨다는 뉴스가 또 뜨네요. 뭔가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이런 뉴스 나오면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해. 예. 자, 지금 일단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저는 약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뻔한 거를 좀 뻔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다음 주 CPI 있죠, 2월 14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언제인지 아시는 분? 엔비디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이런 애들이 2월 14일 날 실적 발표해요. 반도체 장비죠. 알파벳 일단 나왔고 베스타스 윈드는 2월 6일 나왔고 오스테드 나왔고 마라톤 오일은 뭐 일단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옥시덴탈도 2월 19일, 2월 20일 솔라 있지. 자,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러분들 2월 26일인데요. 요게 무조건 좋을 거냐 알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2월 14 CPI.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박스권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당장에 이슈 받을 거냐 이제 그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면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 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요거는 종목 공개가 안 됐고 사실 드론 관련주 중에 숨은 종목이 진주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언급드리는 게 좀 힘들어. 왜? 거래량도 좀 작아. 예. 거래량도 좀 작아요, 사실상. 거래량 작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매매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지?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요거는 드론, 그다음에 다른 쪽 요게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칩셋미디어나 카카오 쪽 두 가지. 근데 아까 칩셋미디어 이야기 드리고 나서 좀 올랐어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뭐냐면 빠질 때 저는 사면 안 되나요? 빠질 때 밀리면서 사면 안 되나요? 뭐 사면 될 수 있지. 그러면 진짜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게 좀 유리할 거냐?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지금 십자잖아요, 지수가. 그럼 이제 오늘 이 종목 사실 오늘 사자마자 이걸로 대박 내기 힘들어요. 다음 주를 보고 사거나 그 이후를 보고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칩셋 미디어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 종배에서 만약에 나는 전체 한 20%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체 20% 사고 싶으면 5에서 10% 그거를 매수해 놓고 나머지 다음 주에 흐름 보고 내가 원하는 그림.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준점은 좀 다르겠지만 아까 안내드렸던 ISC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양봉 이틀 동안 떴죠. 음봉 나왔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 하나 다시 들어오면 뭔데? 야, 나 한번 신고가 한번 내보거나 돌파 시도 한번 해볼게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수급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들 있죠. 그럼 그거는 저는 음봉 매수나 아니면 하락시 매수가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살 거냐 나눠서 살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분할 매매지. 예.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조급하면은 내가 자꾸 빨리빨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요거 보면 저희 회원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봐봐요.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얼마나 좋아. 최근에 눌렸죠. 반등, 급반등.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어저께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눌린 자리 같이 나오잖아요. 차트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음식료는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삼양식품과 빙그레죠. 그러면 이틀 동안 올라오고 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거예요. 왜? 이틀 올랐죠. 음봉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요일 날 이거를 뚫는 양봉이 뜨네요. 그죠? 그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잖아요. 왜? 정고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ISC도. 이틀 동안 양봉이네요. 오늘 음봉으로 쉬네요. 근데 내일 양봉이 뜨면 아까 빙그레처럼 급등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움직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럼 재료가 있나 없나가 좀 중요하다고. 그럼 실자리에서 이쁘게 쉬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페이트. 이거는. 이렇게. 그게 패턴이죠. 패턴은 어떤 특정 종목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모양이 반응. 카카오도 똑같아. 이틀 올랐으니까 오늘 음봉. 근데 눌리니까 내가 좀 사볼게. 근데 샀는데 다음 주 양봉 딱 떴어. 그러면 전고점 뚫을 수도 있겠네. 내지는 뚫으러 갈 수 있겠네. 그럼 뚫으러 갈 때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양봉 딱 떴을 때 내가 못 채운 비중을 그때 싣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 물타기나 불타기라고 하는데 내가 상가격보다 높으면 불타기고 낮으면 물타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흐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시장이 좀 지루해요. 금요일 같아요. 전형적으로. 하락 종목 숫자가 전체 시장에서 많아요. 오늘 200개 얼마? 600개, 800개, 1600개 빠지고 800개 오르니까 어떻게? 66%, 70% 정도가 하락이죠. 근데 지수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만 보면 물론 업종은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아까 수익 났다라고 이야기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당연히 뭐 문자 내역이나 이런 것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치가 좀 빨라야 돼. 그 다음에 배운 거는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은 얼마만큼 가질 거냐인데 신고가 이것도 박스권이에요. 사실 여기서 지금 고점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점 자리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매수 언제 했다고? 이 자리. 예.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거래 터진 양봉 뜨거나 하면은 기준점이 생기니까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나 수렴이나 요 양봉 떴을 때, 요 양봉 하나 뜨고 나서 우리는 요때 매수했거든. 요때 장중에 요때 매수하고 2% 정도 수익이에요. 근데 오늘 9% 올랐죠. 근데 이틀 쉰 다음에 오늘 급등 나왔거든. 지금도 오르잖아요, 그죠? 신고가 종목. 그럼 신고가 종목은 신고가에 맞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결국 왜 박스권이 뚫렸잖아요. 그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내가 한쪽에만 꽂혀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데 꽂히지 마시고 그냥 폭넓게 보세요. 왜냐면 그 변수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는 뭔가 호재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AI 관련주들도 계속 밀린다 이거 시장에서. 삼성전기 많이 가네. 네,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챙겨놨으니까 그죠? 우리 신하님이 저희 모르겠어요 회원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챙겨놨으니까 먹었으면은 뭐 사실상 그거 해요. 종목 진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벨리타님. 종목 뭐 매수 얼마, 비중 얼마에 사세요, 뭐 매수가 얼마예요,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여기에 조금 힘듭니다. 제가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뚜렷한 도움이 안 되는 점 좀. 첫 글자만이라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잠깐만. 아라고 할게요. 아. 아. LG화학은 저는 아직은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 LG화학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보고 싶지 않아요라는 게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이게 또 진단의 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피디님 그러지 않아요? 그지? 왜냐하면 종목이 언급이 됐는데 나는 그거 좀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근데 이거 사실상 지금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업종들 있잖아요. 뭐 포스코홀딩스, 철강, 2차전지 소재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애들이 좀 다 그거 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직은 좀 LG화학이나 다른 화학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공급 과잉이 조금 축소돼야 돼. 그럼 화학 제품 수요가 늘거나 전기차 수요가 늘거나 두 가지가 나와줘야 되지 바닥을 크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장투마인드다라고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계속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많이 빠졌다 그래갖고 잡는 전략이 과연 좋냐?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양봉아까 한번 띡 뜬 쪽으로 단기 매매를 본다거나 아니면 추세가 좀 만들어질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을 너무 내가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기회비용이 커져요. 왜? 샀는데 산 종목이 안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컨트롤이 지금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에 한번 빠져봐야 강한 종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 입장에서 오늘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심 메뉴? 마르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5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궁금하신 거.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여러분들 이야기 지금 다 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이번 주 시장은 어땠냐? 악재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좀 극복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현금 비중을 일부 부여하며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수가 좋아도 어차피 종목들은 눌릴 때 좀 빨리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 극대화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멘탈 관리가 안 된다거나 어떻게 갑자기 변수에 근데 변수가 여러분들 지금 많아요. 왜? 어닝 시즌은 다음 주가 피크될 거예요. 실적 발표는 이제 2월 15일 부분이 당연히 피크될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실적이 나온 애들은 나왔지만 그럼 다음 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꼭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싫으면은 나는 다음 주 지나고 나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업종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 쪽, 왜? AI 쪽, 그다음에 오픈 AI와 협력,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에 조금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무조건 지금 자리에서 많이 사놓고 대응할 거냐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섹터 역시 AI 하드웨어. 예. 근데 이제 뭐 유리기판에는 HBM 소켓 그다음에 CXL 이쪽을 잘 보시면은 좋을 거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쪽 로봇 드론 AI.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뭐 라이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으로 지금 사실상 찐으로 강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만도예요, 만도. 예? 만도라고. 테슬라 부품, 제너럴 모터스 부품, 중국 업체 부품, 그죠? 우리나라 현기차 부품. 만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흐름이 좋죠.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커넥터 쪽도 흐름이 좋은데 커넥터는 제가 오늘 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커넥터, 우주일렉트로나 한국단자 얘네들 지금 보시면 박스권인데 박스권이 이미 뚫리거나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리딩하면서도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얘네들을 추천할 수 없다라는 거. 예. 왜냐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래량 적은 거 종목에 대해서. 진짜. 뭐 이런 커넥터들도 지금은 좋아.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좀 잘 보셔야 되고 드론은 사실상 저는 안두릴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안두릴이 여러분들 비상장이거든요. 미국 기업인데 안두릴인데 요 들어온 그 안두릴 어떤 상장 이슈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의 안두릴이 지금 보면 무기 쪽에서는 진짜 기술력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잘 보셔야 된다. 드론 관련주. 그다음에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 칩셋 미디어 이쪽이에요. 왜 이제 정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거 사실. 단순하죠. 고점에서 많이 밀렸네요. 최근에 뭐 장기 평선 지금 뚫었네요. 그러면 장기 평선 뚫고 안착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어떻게 받쳐주죠. 네. 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이거는 여러분들 카더라인데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한화 쪽에 피인수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재료는 있지만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뭐 팔리는 사람, 그러니까 팔리는 쪽에 대한 입장에서는 글쎄, 가격을 잘 받아야죠. 가격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아쉽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하나그룹과 삼성중공업이 그 두 가지가 그런 얘기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나온 얘기를 뭐 그거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11시 29분 또 지나고 있죠. 수고도 좀 많이 하셨는데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그래도 한 주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좋은 상황 다들 좀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박스권만 유지되면 좋은 시장, 그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탄력 좋은 게 계속 변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도 좀 옛날에 어색한 게 뭐냐면 피디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종목을 가격을 안 내려드렸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사실. 근데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리딩 방송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그룹주나 아니면은 뭐 지금 요 섹터 그다음에 요렇게 요 정도 관심 있게 보시고 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리진 못했어요. 헬스케어나 뷰티 쪽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뷰티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잡는지 이제 더 빠지는지만 보시면 돼요. 더 안 빠지면 일단은 최근에 부진했던 뷰티 섹터들은 여러분들 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뵙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1시간 반 또 혼자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고 한 주 동안 건강하시게 몸 관리 또 계좌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